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뭐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진짜 이건 뭐 폭탄을 한 방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만큼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투매가 이어졌다는 점이고 그 투매가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신용, 스탁, 미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아마 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요인은 결국은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금리 인하밖에 없지 않느냐는 외국인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조차 단행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시장의 여파를 만들어냈다라고 밖에 표현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위로해드리고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고자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중전 보이스의 매력적인 김태환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참 어이없습니다. 그죠? 네. 예, 뭐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결국은 지금 이제 완전 투매장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시장이 지금 낙폭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 하락해서 1935포인트대로 1930포인트대로 일단 회복을 시켜준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그래서 시장의 매매 동향을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었지만 매수세가 좀 줄어들면서 780억 원대의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매도 규모가 많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300억 원대의 매도세로 좀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되면서 지수의 하락폭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900억 원대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그래서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낙폭이 확대되어지는 시장 속에서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있는 통신업종이 오늘 좀 2.1%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보험업종도 1.28%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운수장비, 전기전자, 은행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반면에 여타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비금속 광물 업종이 6%의 급락을 보이고 있고 의료증밀 업종도 4.58%, 정권 업종도 4.37%의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낙폭이 20포인트대에 현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자체는 장중한 때 과도하게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낙폭이 좀 줄어들어서 3.97% 하락해서 27포인트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72포인트대로 670포인트대가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코스닥 시장도 오늘 그래서 시장이 장중한 때 큰 폭의 급락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원 가까운 1,900억 원대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래서와 마찬가지로 180억 원 정도, 약 200억 원 정도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그나마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지수를 떠받쳐 주기는 못하지만 낙폭을 축소시켜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1,700원대, 좀 많은 규모의 저점에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 시장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음식료, 담배 업종이 5%, 유통업종이 5%, 운송업종도 5%의 급락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오락문화라든지 종이 목재, 컴퓨터 서비스, IT 부품, 섬유, 의류 업종까지도 4%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낙폭이 좀 줄어들어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출판, 매체, 복제라든지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정도의 업종이 0%에서 1%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오늘 좀 과도하게 양시장 모두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렇지만 전반적인 거래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일어나면서 토매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렇게 5% 이상이나 급락을 했던 적은 2013년도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장중한 때 5%대나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좀 반등을 시도했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오늘 같은 시장의 흐름은 물론 중국 증시의 급락과 또 하반기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의 여파 그리고 또 국내의 실물 경기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제가 시장에 반영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물론 내일 시장 자체가 오늘의 지수의 저점 자체를 다시 한번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내일 정도의 저점 정도를 확인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장의 반등이 돌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등의 폭이 내일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올려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손실이 나야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토매에 일단 가담하기보단 이번에 좀 시장의 흐름을 주후반까지 좀 관망하면서 우리가 주후반의 어떤 그 시그널 좀 확인하면서 다음 주에 시장의 우리가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좀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진짜 혼이 나간 그런 장이다.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간 참 못됐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외인들은 다시 매수에 돌아서고 있는 반면 기관들이 신용, 미수, 스탁론 너희들 같이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다 털어내라. 그 털어내면 같이 보내자. 이런 얘기를 시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전혀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아무리 실망에 대한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와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잘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투매에 동참하신 시청자분들은 잘 참으셨습니다.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8392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모텍 17,200원 20%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아모텍의 주가 자체가 이번 2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자체 영업이익은 좀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가 현재 17,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조정 자체는 아무래도 이 주가의 개별적인 측면, 즉 펀더멘탈적인 측면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도 좀 많이 무너진 반면에 실적이 좋은 우량주들까지도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번에 하락을 보이기 이전에는 실질적인 박스권 정도에 좀 갇혀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7,200원 정도 선이면 박스권 정도의 하단 정도 부근에서 주가의 좀 반등 볼 기다림
기다리면서 매수에 가담하신 거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정도의 전 현재가가 15,200원에 8.4%의 좀 급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최근에 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박스권에서 저점에 매수에 가담해주지 않았던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었던 이런 측면들 자체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번에 반등이 폭에서 박스권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매수가 17,200원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가격대에서 현재 2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굳이 투매에 동참하기보단 시장의 흐름과 동반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주는 구간을 좀 기다려 보실 만한 그런 어떤 다점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일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주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이번 구간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 나쁜 회사도 아니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주가가 시장 영향에 밀렸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744 하나님, 예방금 멘토님, S넷 매수가 6,100원, 비중 20%, 추가 매수 혹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추가 매수 더 하셔도 됩니다. 전망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쓰고 계신 지금 회선은 IPv4 라인입니다. 이게 결국은 IPv6 라인으로 다 바꿔줄 수밖에 없는,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향후에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실적적인 측면도 담보된다고 봤을 때 여전히 중기적 관점으로 조금 더 들고 가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목표가는요, 일단은 뭐 요번에도 9,000원 부근에서 밀렸습니다만은 이왕 어차피 그 구간을 참아내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들고 가시다가 한 10,000원대 부근까지는 좀 보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넷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 투매장 잘 참으셨던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8216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G U 플러스 11,400원 30%입니다. 매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LG U 플러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LG U 플러스뿐만 아니라 KT라든지 또는 SK텔레콤과 같은 통신 관련주들이 낙폭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경기 방어적인 것 측면과 더불어서 배당과 관련된 부분까지 좀 가미가 되면서 오늘 통신주들이 그나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LG U 플러스가 현재가가 5.9%, 12,400원을 보이면서 좀 다른 통신주들에 비해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차트 잠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11,400원에 30%니까 오늘 같은 장에도 수익이 나 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8월 5일 날 고점 자체가 12,450원이었습니다. 오늘 고점 자체가 12,500원이니까 직전 고점을 살짝만 돌파를 해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LG U 플러스의 주가 자체는 주봉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놓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에 상층 부분에 올라가면 갈수록 13,000원대죠. 13,000원대에서 2013년도 때부터 쌓여있던 매물층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때도 있고 또는 앞전에도 충분히 이 가격대의 매물층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매물층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조금은 더 증가가 되어져야 되는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뭐 섬유 의복업종이라든지 또는 보험업종이라든지 이와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강하게 본인들이 밀고 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강하게 밀고 가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통신업종들도 어차피 지금 현재 살 게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통신주들에 대한 흐름 자체도 조금은 더 길게 끌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 정도 수준인 13,000원 정도 수준을 일단 보시고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는 구간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는데, 보유 비중이 아까 30%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흐름 자체는 일단 13,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일정 부분 물량을 축소하고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여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신다면 매매하시는데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1042님, 성우하이텍 9,150원에 10% 전망과 대응책 부탁합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굳이 들어갈 종목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뭔가 이 회사에 메리트가 있으셔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왜 굳이 성우 하이텍이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점 구간이라서 잘 잡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든다 해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 동사의 매출처가요,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차에 한정되어 있는 회사죠. 그렇다면, 이것이 국산차 판매 부진에 의해서, 충분히, 주가가 아직은 강하게 상승할 수 없는 요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따라가셨는데, 낙폭이 커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성우 혜택이 올라와도 많이 못 올라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대를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고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분명히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시 매도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지금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많이 올라오면 9,2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9,200원 이상 올라오면 내가 매도로 해서 다른 종목을 교체를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7697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김태환 멘토입니다. 김태환 멘토님, 인터파크 홀딩스 11,150원 30% 12,400원까지 갈 때 못 팔았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탑5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마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터파크 홀딩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던 이유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호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마켓 코리아라든지 또는 인터파크의 어떤 실적 자체에 대한 성장성적인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수익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좀 시장에서 10% 가까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미처 조금 더 오를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미처 팔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히려 좀 잘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1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상당한 매물층에 있는 가격대가 11,800원 정도 가격대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6, 7, 8월 달 정도의 그 매물층 가격대가 13,000원 정도 근접한 가격인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터파크 홀딩스 주가 자체가 약간의 어떤 그 마디 조정 정도의 연봉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기관들이 이 종목을 또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측면인데, 오늘 기관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한 30만 주, 외국인들이 17만 주, 쌍끌이 매수가 이어졌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던져내는 물량만큼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팔고 나갈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수 가격대 이상, 그리고 다시 한번 12,000선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상승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000원 정도 부근 가격, 그러니까 12,800원, 900원 정도 잡아드리면 또 약간 가격대를 정확하게 보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13,000원 정도의 분기점을 설정해서 그 가격대에서 깔끔하게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거나 13,000원 분기점에서 지지가 되는 여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주가 자체가 내일 조금 더 시장 영향 때문에 밀린다 할지라도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 유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CNS 자산관리를 물어보셨어요. 8만 원에 65% 올라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1659님. 자, CNS 자산관리. 요새 어떤 좀 핫한 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이제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다수 용역업체를 불러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자, 어찌됐든 이 선을 지켜줬어야 돼요. 이 선. 여기서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 자리대와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대. 즉, 5,500원과
그 다음에 8,8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이제 그러면 쉽게 무너뜨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그럼 박스권 하단에서 놓을 거냐에 대한 부분은, 자, 산업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적자였던 그룹이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제 물론 뭐 2,000원대부터 9,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따라 붙으셨어요. 그런데, 글쎄요, 거의 고점에서 지금 물리셨다고 봐도 무방한데, 저는 일단은 뭐 여기서 어떻게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일단 좀 더 들고 가보시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빨리 좀 회복이 돼요. 6,500원 선이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6,500원에서 다시 밀려 내려온다면 이건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6,500원 선 위를 빨리 회복해 준다면 이것은 다시 추가적인 추세 하락이 아니라 살짝 시장의 상황에 의해서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자리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면서 빠지지 않았다는 점도 동사의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보유는 하시되 6,500원짜리대의 빠른 회복 체크 여부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다음 달 이후에쯤 되면 6,500원 이상은 올라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4501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 캠텍 13,000원 4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계열사인데요. 포스코가 일전에 상당히 문어발식 자회사도 늘려가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 좋지 못한 이미지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도 뭐 잡주 정도의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 2분기의 실적 자체가 다소 좀 좋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13,000원에 40% 정도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포스코 캠텍의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바닥권에서 외국인들도 조금 입지를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실적 자체가 아직은 확연하게 터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바닥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좀 매수에 가담하신 걸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13,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결국은 7월달 지난달에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가격대 강하게 좀 치고 오를 때 오히려 뭐 좀 추격 매수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13,000원을 돌파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이죠. 떨어지기 직전의 가격대가 13,000원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모습인데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포스코 캠텍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장에서도 소폭적인 플러스권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여주고는 있는데 반등의 폭 자체가 여기서 좀 강하다 하더라도 만약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12,500원 좀 더 강하면 13,0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 즉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종목을 교체하는 정도의 매매 전략을 좀 세워가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수익을 부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니까 지금은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다렸다가 반등 구간에서 매수 가격대에서 교체 매매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얘기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낙폭을 회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조금 낙폭을 회복할 때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잠깐 떨쳐버리시고요. 종목 여러분들 고민되시면 바로 전화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종목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13만 원에 20%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들고 가셔야죠. 컴투스가 분명히 제가 게임주들은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는 사실 13만 원대 밑으로 떨어져 주면 매수 자리대가 맞기는 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13만 3천 원대와 11만 원대의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르게 또 18만 원대까지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고요. 새로운 게임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룹. 그러니까 즉 어떤 성공의 투자 포인트를 계속 돌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더라도 저는 조금 더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3만 5천 원대 부근에서의 강한 저항대 요것만 잘 뚫어준다면 18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4920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안타증권 6,100원에 20%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권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와 못지않게 2분기에도 실질적인 그 정권주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안타증권도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그나마 좀 좋았던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정권주들이 일전에 4월 달이죠. 변동성이 30%까지 확대가 되어진 그 측면 이전에 작년에 또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고 유안타증권도 물론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권주들이 좀 갈 듯 말 듯한 그런 시점 속에서 4월 고점 대비 대부분의 종목들, 즉 메리츠 종금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구조의 흐름에 좀 떨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정권주의 흐름 자체가 오늘 유안타증권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권주 흐름 좀 보면은 오늘 모든 정권 업종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0%의 급락을 보이고 있고 여타 대우증권 또는 이제 그 메이저급 정권사들도 일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매수가 대비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서 정권주들의 흐름이 만약에 시장 자체를 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의 반등도 이끌어지겠지만 단기간에 일단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코스피 쪽의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 터닝을 조금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먼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시점을 좀 기다렸다가 정권주는 그 시점을 좀 기다렸다가 함께 시장의 흐름과 함께 정권주의 반등을 주는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드릴 부분은 여기서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물타기 하시는 건 아닙니다. 추세가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물타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고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개념 미리 좀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시면서 지켜보시면 좀 더 덜 속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수고 많으십니다. 루멘스 7,900원에 비중 20% 상담 부탁합니다라고 1818님 예, 번호 정말 좋습니다. 예, 남겨주셨는데요. 예, 욕 넣을만 합니다. 7,900원에 사셔서 지금 3,795원이면 반토막도 훨씬 더 넘게 난 상황이죠. LED 업황 중에 아마 이게 지금 최고 낙폭이 좀 과했나 싶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LED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펼쳐진 일인데, 특히 이제 루멘스는 조명 쪽으로만, LED 쪽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용품 쪽, 부품 쪽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금 타사의 LED 회사보다는 오히려 주가도 더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호전기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최근에 이제, 낙폭에서 완전히 지금 바닥권 영역을 다지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쪽에서 LED를,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는데, 자동차용 LED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데일라이트, 즉, 이제, 낮에도 이 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되는 법안이 곧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무화가 된다면 LED 저전력의 LED 제품들, 자동차 용품의 LED 제품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서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루멘스도 마찬가지고 루미마이크로
그다음에 금호전기 모두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루멘스가 어떤 상승의 폭은 더욱더 더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차라리 상승의 폭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금호전기입니다. 그래서 금호전기 쪽을 여러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굳이 LED 업황을 지금 잡으려면 금호전기 쪽으로 매수의 방향, 즉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다시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예상 체결지수 낙폭을 많이 회복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예상 체결지수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네. 예. 네, 일단 그 시장이 오늘 낙폭이 현재 아직까지도 코스피 시장 자체는 17포인트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낙폭이 크게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 예상 체결 지수도 현재는 30포인트대에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670포인트대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17포인트 하락해서 1939포인트대로 1940포인트대가 깨어지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발 공포가 여전히 시장에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매매 동향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요. 오후장 들어서 2시 30분 이후부터인데요. 기관 투자자가 거의 1,200억 원대로 순매수로 강하게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기관 투자자가 좀 반전을 주었지만 좀 빼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 같고요. 외국인들이 91억 원 순매도, 개인 투자자가 1,650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폭은 좀 둔화되었지만 1.7% 오른 115만 1,000원으로 그나마 지수의 코스피 시장의 급락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은 보합권 정도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8,0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만 3,0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4% 급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48% 오름폭을 보이면서 10만 4천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SK텔레콤이 여전히 1.78% 오른 25만 8천원으로서 경기 방어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0.48% 하락한 20만 6,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포인트가 급락해서 669.48포인트, 670포인트대가 오히려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업종 주자 주체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1,40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 미미하나마 200억 원대 미치지 못하는 1,950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1,600억 원대 대거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나 급락을 해서 73,600원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이번 조정 구간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이 되네요. 3.8% 하락한 126,3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동스나 CJ E&M, 메디톡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길고 길었던 하루가 마감이 좀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충격의 여파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김태현 멘토님께서 하신 얘기죠. 결국은 거래량을 많이 수반해 가서 빠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들어 올릴 때도 거래량 없이 충분히 잘 들어 올릴 수 있다.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정신 바싹 차리고 이때라도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편만 한다면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손해라는 것은 또 만회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공포자리 때를 늘 매수하라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해왔던 만큼 탐욕을 매도하는 구간까지 또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다 빠져서 드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죠? 마감, 지수만 살짝,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7포인트가 빠졌어요. 거래소가. 193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외인들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29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참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67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야, 이 670선 언제 보고 안 봤습니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주도주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이런 급락 현상이, 그러면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담보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거품을 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억지로라도 만들어 놓은 장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밀어붙였던 데는 분명히 거품을 빼려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더라도 본인의 종목들이 신용 물량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용 물량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싶으시면 오히려 적극적인 추가 매수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현 만터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가 낙폭은 줄어들면서 밑골을 좀 달아주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간만에 좀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국내 시장 자체만 놓고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천수답 장세다.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자체뿐만 아니라 또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미국 증시부터 좀 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덜 빠져서,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기대치를 갖고 왔는데, 역시 중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서 서두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 좀 더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는 과매도 구간이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만 놓고 시장을 우리가 주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중국 증시 자체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사회주의 국가고 그렇다 보면 자본을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인데 주식시장을 하지만 뭐 사회주의 국가 자체가 이대로 뭐 자본주의 시장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좀 가지시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열심히 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요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뭐 빠질 만한 큰 근거가 별로 없었던 장입니다. 단지 하나의 좀 문제점은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 거기에 한은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적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외국인들의 해석. 이런 것들이 맞물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해소되기 나름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강한 경기부양책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0125번님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NH엔터테인먼트 매수가 65,000원. 이고요. 비중 60%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그 정식 큐 여보세요 방송을 좀 청취를 하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도 NH 엔터테인먼트 주가에 대해서 한 두세 분께서 아마 그 상담 신청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1차적으로도 7월 초에도 추가적인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아마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가봐도 7만 원 정도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7월 그 말경에도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1분기, 2분기 여전히 적자의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적 꺾이면서 게임주 NC소프트부터 웹젠 뭐 여러 타 게임주들 쪽으로 반영을 주었지만 결국 게임주들도 생각보다는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고 NH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진입했다.
향후에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어떤 구간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관심 불일으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반면에 또한 실적의 더 터닝적인 모습, 턴어라운드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NH 엔터테인먼트를 계속적으로 사 들어가신 것은 좀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6만 5천 원에 60%를 갖고 계셔서 상당히 좀 속이 좀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매도를 일단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매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자리에 안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분기 좀 지나서 우리가 3분기 하면 이제 다음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그럼 10월 15일, 이제 결산일로부터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10월 중순 정도 시간까지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6만 5천 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회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6만 원 선 이상권까지의 반등폭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이 안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매수해놓고 좀 빠져버리면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또 반등을 주지 못하면 또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그 기회 비용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제발 좀 실적주 위주로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452 하나님, CJ 시푸드 4,700원에 비중 50%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452호님은 늘 좀,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따라 붙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눌림목만 들어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도 그렇네요. 왜 그러실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2,500원에서 지금 6,3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눌림목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건 무리입니다. 특히 4,700원대는 거기서 여기서 이제 추세상으로 보면 이거 순전히 차트 보고 매매하신 거예요. 여기 따라 붙으니까 올라오니까 여기서 따라 붙으신 거예요. 그죠? 눌림목 주니까 이건 지지받겠지라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건 차트식 매매고요. 차트가 여러분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선 따라 움직여주면, 그리고 이 불변 따라 움직여주면, 제 강연에 가니까 어떤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확장, 볼린저 밴드 확장, 그리고, 축소, 확장 축소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데, 여기 확장 축소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지나놓고 만들어지는 그림이지. 그죠? 그런 걸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거, 다시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선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 안 정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3,800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 종가상 기준으로 3,800원. 그리고 수익은 만약에 수익권역으로 돌았으면 바로 매도 관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소리바다고요. 소리바다. 예. 예, 4,520원에 저기 비중 70%입니다. 4,520원요? 예. 혹시 소리바다 이 종목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음원주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 밀크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전망도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실적은 한번 보셨습니까? 예, 실적은 적자고 안 좋은 건 알아요. 안 좋은데 왜 사셨어요? 실적은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 개선될 것 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일단 실적이 제가 예를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분기별로 이익폭이 좀 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약간의 공장에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나서 약간의 분기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이제 소리바다 같은 경우도 어떤 이 음원 관련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 종목별로 좀 움직임을 보일 때 같이 좀 움직여지는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아쉽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성장성 자체가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기대치인데요. 성장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적으로 지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그나마 높지 않은 가격이라서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향후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성장성 중심을 놓고 봤을 때는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의 기대치를만 가지고 가는 그런 매매 패턴이고요. 소리바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오히려 성장성을 갖고 간다면 이 가격대에서 더 많이 빠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죠. 그죠? 근데 박스권을 보이는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것 자체는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300일선의 지지선 자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그나마 반동권에서의 매수 자리대 대비 약간의 단기 수익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기대치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일단 오늘 빠진 것은 이 주가가 일단 적자를 봤든 흑자를 봤든 이런 것을 제외하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가미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워낙 양시장 모두가 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오늘 밑꼬리를 좀 달아줬는데요. 역시 이제 밑에 481선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만약 시장이 빠져서 추가로 지수가 더 빠져서 종목별로 빠지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올려 세우는데, 돌려 세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개념을 꼭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분기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에서 4,000원선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가격대 종가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과감히 던져주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정도 가격대까지 온다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60%인데요. 최소한 저는 절반 이상은 줄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성장성을 보고 가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백님, 멘토님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레 토요일 날 또 댁에서 뵙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남해화. 남해화. 매수 12,000원. 12,000원. 비율은 20%요. 20%. 이것도 뭐, 최근에 들어와 확 빠져버렸다, 그죠? 예. 이게 왜 올라왔는지는 아시죠? 예. 최근에 이제 가뭄이 좀 있었고요, 그죠? 예. 계절주고에서. 네, 지금도 또 가뭄이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가뭄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13,000원 할 때, 예. 욕심을 너무 차리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데가 10,000원대였고, 그게 13,600원까지 너무 쉽게 잘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늘 주가라는 게 이렇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폭포수처럼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오고, 계단식으로 올라왔고는 급락. 네. 쭉 이래 또 행보하다가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는 급락. 이런데, 이건 여기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크게 지금 나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들고 가십시오. 예.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 들고 가시다가, 일단 본전까지는 올 거예요. 조금 더 들고 가시다 보면 가을 때까지는 이제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예, 너무 안녕하세요. 크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예. 예, 저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웅제약이요. 대웅제약이요. 예. 예, 대웅제약을 매수가. 98,800원에 50% 갖고 있어요. 98,800원에 50%요. 예. 그나마 좀 저렴할 때 사셨는데. 예, 수입도 좀 났었는데, 예. 근데 이미 어머니 아시다시피. 예. 제약주가 이제 한마디 쉽게 말씀드려서. 예.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예. 대웅제약도 2분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축소되지 않았지만 한 10% 이내에 한 7, 8% 정도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이유는 제약주들은 이미 실적을 떠나서 예. 미래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만 간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주들이 모두 일제히 갔었습니다. 예. 그죠? 전임상 1상, 2상, 3상부터 해서 임상 1, 2, 3상부터 신약 개발하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예. 이미 이제 추세가 좀 꺾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살 때는요, 연말까지 가져가려고 샀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머니 연말까지 가는 거 그런 투자는 좋은데요. 예. 제가 보기 한번 샀다 파셔가지고 예. 다시 사신 것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갖고 가는 업종도 있고 또 종목별에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시세가 끝이 났던 종목이에요. 끝이 예. 났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실제로 났던 시점 5월달 대비 예. 그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럼 보통 이와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 시세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오르기 직전에 가격대까지 떨어지고 나면 예. 여기서 최소한의 이거 올랐다가 떨어졌던 기간 정도까지 수렴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바닥을 또 다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조금 더 그 시간을 앞당기려면은 대웅제약은 뭐 바이오주 이런 회사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일양약품이나 뭐 광동제약 이런 회사들은 실체가 없지 않고 또 실적도 나오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그나마 3분기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그 시간폭을 좀 줄여줄 수는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어머니께서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좀 마음을 좀 굳건하게 가지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가격대까지 갖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시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 자리대가 8만 원 초반대, 또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들어오면 9만 원대 현재 기준입니다. 이거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이 있으면 조금 가격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9만 원 정도 순위 올라오게 되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50% 비중에서 더 실지 마시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서 한 30%만 팔아가지고 웰크론 같은 거로 바꾸면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네.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어요? 네, 어머님 같은 맨 패턴은 일단 여기서 또 팔고 나서 다시 다른 종목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힘드신 것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주말 강연인데요. 제가 부산 대구를 갑니다. 토요일 날이 부산이고요. 일요일 날이 대구입니다. 토요일 날 바로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구 중앙동 6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CJ 대한통운 빌딩 2층 유한타 증권에서 개최를 하고요. 저하고 정재현 멘토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은요 바로 대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대구 테크노마트 2층입니다. 테크노마트가 바로 영남일보하고 상공회의소 근처에 있습니다. 시간은 일요일, 토요일 둘 다 동일하게 두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연에 공개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시입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지하철로는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는데요. 웨스턴 에비뉴 빌딩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대체적으로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 고민들 좀 상담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보험, 섬유, 의료업종 이런 업종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주력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은 2시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무료 공개 인터넷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공지를 드렸으니까요. 월, 화, 목, 금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 내십시오. 시장은 반드시 다시 회귀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즐거운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